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제가 요 직전 영상 이후에 한 20분간 또 떠들었습니다. 떠들었는데 그 영상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게 오류가 나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찍게 되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 뭐 원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즉석에서 하는 얘기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얘기를 과연 반복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대략적인 대강 요지는 비슷하겠지만 그 자신이 없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어제 4일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고, 솔직하게 소상하게 그 진상에 대해서 밝혀야 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김건희 씨 대외 활동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또 국정기조 전환 이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내 반감이 커졌다는 것을 아프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정부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경청하고 심기일전해야 된다. 다시 신뢰를 되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법 다루는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느낀 건 법 대단히 중요한데, 동시에 법이 앞장서서 등장해야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끄다가 뭐는 뭔 문제만 생기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 소리 들으면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저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저렇게 모르고 저렇게 답답한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정말로 적어도 제주라면 제주다. 저 사람들, 국민들 염장 지르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것도 어떻게 제주라면 제주일 수 있겠구나. 정말 자기 무덤 파는 소리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검사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닙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현재 이 재판정에다 세워놓고, 법정 가운데에다 세워놓고 죄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이하고 통화했다, 왜 죄를 지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불법을 저질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명태균 같은 자하고 어울렸느냐, 왜 그 중요한 시기에 명태균 같은 자하고 공천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느냐, 왜 명태균 같은 자를 쳐내지 못했느냐, 애초에 명태균 같은 자가 접근하는 걸 왜 차단하지 못하느냐. 아니, 왜 누구나 다 얼굴만 봐도 명태균의 그런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갖다 명태균의 깊이라고 해야 될까, 명태균의 향후 행태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익히 짐작할 수 있는데, 아니, 검사를 했다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했다는 사람이 저 정체불명의 명태균 같은 자하고 계속 그렇게 통화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이냐. 뭐 하려고 명태균이 같은 자가 대통령 당선인 또는 대선 후보한테 이러쿵저러쿵 정무적인 조언, 그게 무슨 정무적으로, 여러분들, 그게 무슨 내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고 쩔쩔매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못하고, 뭐 그 흔한 고소 한 번도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하는 분들이 많고, 대통령의 배우자는 뭐 하려고 명태균이하고 문자 나누고 그랬느냐, 뭐 하려고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았느냐, 정말 그거 부적절하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따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정말 최소한 지켜야 되는 그 규범을, 강제되는 그 규범을 갖다가 우리가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거는 정말 최소한의 것,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보다 더 큰 범위 뭐가 있습니까? 예절, 뭐 소위 뭐 매너, 에티켓,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보다 더 큰 거, 범위가 더 큰 거, 윤리, 도덕.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한테, 아니, 대통령으로서 라고 할 때 그 대통령으로서는 뭘 지적하는 겁니까? 아니, 대통령이 말이야, 어떻게 명태균 같은 자하고 어울릴 수 있느냐, 대통령 당선인이 어떻게 명태균 같은 자하고 그렇게 통화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를 묻는 겁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갖다가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도리,
어긋난 듯한 그런 행동, 언행을 한 것처럼 지금 현재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솔직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거 문제가 자기가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고, 앞으로는 요거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 되는 거지. 그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냐 그 말입니다. 참 그런 정무적인 감각을 보면은 정치하는 대통령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얘기가 잠깐 길어졌는데, 원래 이 얘기 할 거 아니었습니다만 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또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겠지만, 어쨌든 그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직언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 날아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으면서 말도 못 꺼내고, 말을 꺼낸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득도 못 시키고, 그럼 그건 능력이 없는 거다. 그거는 참모로서, 그거는 비서진으로서의 결격 사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쳐내야 된다. 경질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메꿔야 된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된다. 대통령 참모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개각은 왜 해야 되냐?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건 이유가 너무나도 단순 명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국갤럽 기준으로 10월 5주차 국정평가 지지율이 얼마였습니까? 여러분들, 긍정평가 비율이 19%에 불과합니다. 19%. 솔직히 어떤 시험을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지지율을 보면은 잘 나오면 한 50% 나온다 치면, 그걸 우리가 한 100점으로 보면 19%, 여러분들 40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어떤 시험에서 40점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낙제입니까? 아닙니까? 낙제입니다. 분명한 낙제입니다. 그 어떤 시험에서도 40점 미만은 아마 낙제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타 시험에서 다른 과목을 잘 봐도 한 과목에서 40점이 된다? 그러면 아마 그 정도면 과락일 겁니다. 그냥 그 모든 시험 그냥 무효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국정평가 긍정 비율 19%입니다. 낙제 수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친윤 세력들 중에서도 없을 겁니다. 물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옹호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대통령 보고 그만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리나라 헌정, 이 대통령의 하에 이 정치 체제, 이거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바꿀 수도 없고, 대통령 자리를 그렇게 함부로 비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선동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자들, 이재명 당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고 김건희 씨를 위한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대로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개각을 해야 됩니다. 저 장관들도 분명 이 윤석열 정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국정에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휘하지 못했는지 실력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 2년 반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적이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말 처참한 지경이고 낙제 수준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권에 참여한 장관들, 차관들, 이 사람들을 다 갈아치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니, 중앙일보가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 윤석열 정부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 없다가 73%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지경인데,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꾸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국리민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들이 정말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대통령의 의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 의무 누가 부과했습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각종 권한을 부여하면서 위임하면서 그게 그런 의무를 갖다가 이행하라고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방관하고 있다? 손을 놓고 있다? 그러면 그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의무를 갖다가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자초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그 전에 이 김건희 씨 문제와 관련해서 이 용산에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김건희 라인으로 의심받는 그 몇몇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는 종합을 해보면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한, 제대로 모시지 못한, 제대로 대통령의 어떤 실수, 대통령의 오판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조언하지 못한 참모들을 갈아치워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의 줄을 대거나 김건희를 앞세워서 호가호위를 하거나 또는 김건희 라인으로 의심받아서 이 국정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저해하는 이런 사람들도 갈아치워야 된다. 왜냐? 그 사람들 말고 대체할 인력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갈아치워야 된다. 그리고 개각을 해야 된다. 왜?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아니 너무 일방 독주를 하는데 성과가 뭐가 있냐? 성과 없다. 대통령은 맨날 4대 개혁 완수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이재명당이 협조하지 않는 한 4대 개혁 중에 완수할 수 있는 게 대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재명당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라고,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가라고, 자기 표 뺏기려고,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4대 개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4대 개혁을 목 놓아 불러도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와서 하는 소리가, 만약에 정말 자기가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 개혁이라는 그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개혁이란 게 뭔 말입니까?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이 힘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배경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어떤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밀 언덕이란 게 뭡니까? 바로 민심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입니다. 그러면 민심과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총선에서 이겼어야 됩니다. 총선에서 이겼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배우자 문제 일찌감치 정리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의혹들 그것도 일찌감치 털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방적이다, 독선적이다, 그 다음에 무능하다, 이런 비판에 정말 겸허히 수용하면서 그 국정 기조를 바꾸려는 그런 의지를 보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총선 과정에서 오히려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이 여당한테 표를 주냐 안 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안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망했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평가이지 않습니까? 정치권의 중론이고 여러분들의 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아무런 힘도 없이, 의석도 없이, 민심도 다 잃고, 그 와중에 총선 패배한 이후에도 민심은 계속 잃어갔지 않습니까? 그 민심이 스스로 이탈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민심을 이탈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지금 와서 4대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노래를 부르면 대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할 것이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정말 불굴의 의지에 누가 감화될 것이며, 이 4대 개혁 완수가 대체 뭐가 좋은 것인가? 이런 의심마저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4대 개혁을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노동, 교육, 연금, 의료, 이 4대 개혁. 솔직히 웬만한 사람들은 그 내용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혁을 하려면 우리 국민한테 소상히 그걸 알려야 되고, 그 개혁의 필요성도 계속 설명을 해야 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저 청계천 개발하기 위해서 그 상인들을 갖다가 3천 몇백 회를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꾸준하게 끈기 있게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직접 나서서
했어야지. 뭐 그런 것도 없이 맨날 어디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회의나 거기에서 4대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뭐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된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잠깐 얘기가 또 딴 데로 샜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개각을 통해서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배치를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국정을 책임지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개각의 필요성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통령실 뭐라 그랬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용산 인적쇄신과 개각 요구에 대해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황당합니다. 국면 전환하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 어느 뭐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수치로 보나 윤석열 대통령 국면 전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나가다가 정말 위험합니다. 그게 위험한 게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그 어떤 위기를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면 전환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나갈 겁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성과 없는 장관들을 갖다가 두고 앉아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저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정무적 조언을 못하는 것 같은, 왜냐 언론 매체에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수준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용산에서 국민 세금으로 나 대통령 참모요 이렇게 꺼드럭거리고 있는 걸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봐야 되냐 그 말입니다. 국면 전환도 마찬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도 그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과거처럼 보여주기용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 요인이 발생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여기에 대해서 굳이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 요인이 발생해야 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라고 하는데, 인사 요인 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사 요인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중간에 교체되거나 그만두거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을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총리를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뭐 박영선을 총리로 앉히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정말로 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 또는 대한민국의 이런 정신을 갖다가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 민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갖다가 데리고 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무슨 인재가 없다 인재가 왜 없습니까? 찾아보면 있지 왜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소리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사요인 차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통령실 행정관 중에 정말 대통령실 안에서 아주 지세상인 것 마냥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강모 씨라고 있습니다. 강모 씨. 1980년생인가 81년생인데 그 전에 대체 그 나이 먹도록 뭘 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강모 씨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실명을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강모 씨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걸렸습니다. 어떻게 걸렸냐? 용산 서빙고에서 한남동까지 5km 거리를 질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걸렸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됐는데 2차례나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측정에 응하고 나서야 봤더니 면허 정지가 나왔는데 여기에 불복했습니다. 그래서 체열을 해서 검사를 했더니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야말로 술을 진탕 마시고 그냥 서울 도심을 달린 겁니다. 내달린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대통령실 행정관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모 씨란 자는 그냥 그 많고 많은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라 정말 이 대통령실 안에서 지 세상인 것처럼 다닌다는 그런 자입니다. 정말 좋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뭔 말입니까? 호가호위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강모 씨에 대한 처분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정직 2개월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자가 정직 상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잘렸습니다. 안 잘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자는 경질될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대통령실이
이런 대통령실이 인사 원칙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 앞에서 이런 대통령실이 뭐 인사 요인이 발생해야 인사를 한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라고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우리 국민들 앞에서 버젓이 이렇게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까? 정말 그 낯이 두껍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음주운전자는 이렇게 지금 계속 대통령실에 쓰고 있으면서 인사 요인이 발생해야 인사를 한다고? 인위적인 인사는 없다고? 보여주기식 인사는 없다. 보여주라고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계속하고 정말로 제대로 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정말 성과를 보여줘라.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정과 원칙, 정의와 상식 이런 것들이 구현되는 국정 이런 것들을 보여줘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있는 인사들을 다 갈아치워라. 대통령 곁에서 다 치워라. 근데 안 보여준답니다. 그럴 생각이 없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까?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좋은 얘기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야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야 저 좌파 세력이 집권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이 대한민국의 우파가 괴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이런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틀 동안 회의를 한다고 해도, 이틀 동안 연습을 한다고 해도 과연 뭔가 제대로 되겠느냐? 요거에 대해서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이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 이런 것들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